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봄을 어떻게 만끽하고 계십니까? 비가 와서 잘 만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봄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제 기차 타고 멀리 다녀왔어야 돼서. 네. 그렇지만 앞으로 즐겨 보려고 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에, 연주 다녀오셨습니까?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듣는 순간 아 좋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곡인데요. 2015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작품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교향곡 2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17위에 랭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낭만적인 선율로 가득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입니다. 17이면 네.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아니, 세 손가락 또는 다섯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22에서 17이면은 뭐 이 곡을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죠? 그 데이터가 그렇게 훌륭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덤덤하게 소개할 겁니까? 제 생각에 네. 세 번째 손가락 아니면 운명 교향곡 이런 거 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거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자면 잘 떠오르시지 않잖아요. 많이 당황하셨네요. 그게 17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1등에서 5등만 넘어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17위도 사랑하셔야죠. 6위부터 우리가 한 20위까지 좀 사랑을 좀 하는 걸로. 오늘 그렇게 한번 되어 보시죠. 그러면 랭킹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잘해서 좀 올려보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자, 라흐마니노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라흐마니노프 하면 떠올릴만한 곡 어떤 곡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바로 떠오르는 곡은 네. 일단 보컬리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컬리스. 목소리와 이제 반주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네. 가사가 없고 그냥 이렇게 허밍으로 하는 곡인데 지금 무슨 음정이죠? 아, 너무 좋아. 오늘따라 피아노 피치가 더 높게 들리는데 죄기만 그런가요? 피아노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아, 거니까요. 위치가 바뀌었구나. 지난 수요일 날 서울대학교 주희성 교수님 오셔서 네. 연주했거든요. 네. 위치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위치가 좋네요. 앞으로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이 원하는 위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위치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려주신 보컬리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몇 개 더 소개해 주세요. 영화 샤인에 나왔고 네. 최근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씨가 쳐서 유명해진 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곡도 여러분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곡 협연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칩니까? 그냥 악보 구경만 했어요. 아, 악보 관광했군요. 네, 막 쳐보지도 않았어요. 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유,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쑥 들어가신 겁니까? 항상 모든 곡을 다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라흐마니노프 3번이라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제곡인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은 언제 작곡을 했습니까? 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러시아를 떠나서 독일 드레스덴에 3년간 머물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의 두 번째 교향곡이고요. 네. 1906년 10월부터 1907년 4월 사이에 작곡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 러시아를 왜 떠나서 독일에서 가서 작곡을 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1905년에 네.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귀족이면서 지주였던 라흐마니노프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러시아를 떠납니다.
불안했던 당시 국내 상황을 잠깐 피해서요 이주한 것도 맞지만 당시에 너무나 연주 활동으로 바빴던 그 스스로에게 작곡할 시간을 만들기 위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라흐마니노프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로도 손꼽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음악회의 스케줄이 정말 많았죠. 라마니노프의 첫 교향곡이 참 이 부분이 참 믿기 어려운데 네. 힘든데 청중과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무모한 느낌의 첫 교향곡을 작곡하고요.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만족을 했대요, 스스로는. 그런데 음,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참담하게 실패를 하고요. 이렇게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자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창작하는 사람, 특히 작곡가들은 비평가들의 혹평 늘 따라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라마니노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사실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네. 유년 시절에 피아노를 치고 9살에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을 했고 19세에 졸업하던 해에 썼던 전주곡 C샵 단조가 런던에 소개되어서 호평을 받았고요. 이렇게 늘 승승장구를 했던 실패를 안 겁니다. 해봤구만. 그렇죠. 오로지 칭찬, 극찬만 들었구만. 또 피아노를 네. 그냥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너무 잘 치고 작곡도 잘하고 지휘까지 했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24살에 처음으로 비평가들의 비난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노이로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참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향곡 1번을 그 스스로는 정말 듣기도 싫어했다고 하고요. 하하. 그리고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향곡 1번을 연주할 수 없다고 절대 연주 금지를 시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시간도 좀 흐르고 하면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작곡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호평을 받게 되고 이 곡으로 생애 첫 글린카상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권에서 작곡가들에게 주어지는 또 라흐마니노프에게는 선배 작곡가였던 글린카의 이름을 딴 상인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완성된 교향곡 2번 초연은 언제 했습니까? 네, 1908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이 됩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제자이자 라흐마니노프의 스승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타네예프에게 헌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2월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대강당에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연주가 되었는데요. 이 공연들은 모두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글린카상을 또 받게 됩니다. 아주 난리네요. 라마니노프 신드롬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자, 라마니노프가 만족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곡은 그 이후에도 자주 연주가 되었겠죠? 아니에요. 어허. 왜냐하면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다시 인기곡으로 떠오른 작품입니다. 잊혀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에 의해서 연주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 곡은 연주하는데 대략 1시간이 걸리는 곡입니다. 그런데 말러나 브루크너의 교향곡도 사실 그 정도 긴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초연 후에 받았던 비판 중에 일부 비판들은 지루하다, 형식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식이 느슨하다. 라마니노프 곡이 우울증 올만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드라이버로 좀 조여줘야 됩니까? 그렇죠. 느슨합니까? 야, 이렇게 새로운 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문제는 라흐마니노프의 신경이 너무 섬세했다는 건데요. 24살에 교향곡 1번이 악평을 받자 신경쇠약에 걸려서 한참을 고생할 정도로 이른바 유리 멘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교향곡 2번도 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네 정말. 지휘자 마음대로 이 작품을 줄여서 즉 일부를 잘라서 연주해도 좋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작곡가로서 어쩌면 정말 이 작품을 포기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곡은 더욱더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가끔 아무렇게나 그냥 편집되고 생략되어서 공연되거나 음반이 간간히 나오는 정도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 대곡이 외면당하더니 좀 믿겨질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이 그렇게 그냥 죽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의 재발견에 공헌한 사람이요,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입니다. 그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던 1971년에 당시 소련과 아시아 순회 연주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그리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그 당시에 서울에도 왔었는데요. 와. 이 순회 연주에서 앙드레 프레빈은 이 곡을 계속 지휘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이 곡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연주자도 좋은 곡을 찾아다니지만 네, 작곡가도 결국은 명 연주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대단한 곡들이 많이 사라졌을까요? 맞아. 우리가 이전에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소개드렸을 때도 네. 초연한 이 연주자가 잘 못해가지고 혹평 받았다가 나중에 잘 연주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제가 연주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작곡가로 생각하는 말씀하신 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또 뭐 슈만, 슈베르트 정말 수많은 작곡가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작곡가들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가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건 또 다른 얘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게 연주자를 잘 만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베토벤만 보더라도 귀족들과의 정치적인 관계, 네, 극장에서의 관계, 포스터 직접 디자인하고 관객 모객하고. 근데 우리는 작곡자로서 베토벤의 운명만 떠오르는데 실제로 엄청난 예술 경영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작곡가들은 솔직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연주 때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같은 곡이 17위에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프닝 때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17위로 랭크되어 있죠. 이거 언제적 데이터입니까? 이거 꽤 옛날 데이터죠. 이거 꽤 2015년이네요. 예, 우리가 반드시 오늘 방송 이후로 2024년에는 클래식 이 교향곡에 3위 정도의 랭크를 시켜봅시다. 한번 그렇게 예,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을 밀어내고 자 이렇게 명곡의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앙드레 프레비는 네. 이렇게 아시아와 구소련 투어를 한 다음 런던 심포니와 함께 이 곡을 음반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러자 여러 지휘자가 이 곡의 음반을 내놓았고요. 하하. 줄여서 연주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라마니노프의 곡을. 그러니까요. 이거 건방지게. 사실 줄이는 거는 나 작곡가님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연주자로서 참 그건 할 수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됩니다. 감히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아니 자동차가 크다고 어디 트렁크를 줄입니까? 뭐 하나 뺄 수 본네트를 없는 뺄 수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작품인데 자 교향곡 2번, 3번 메인 선율 편곡한 팝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네. 에릭 카먼이라는 가수가 아하. 이 곡의 사막장 메인 선율을 편곡해서요. 팝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곡을 내놓습니다. 네. 이때가 1976년이었는데요. 이 팝송이 나옴으로 인해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의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자 진짜 라마니노프는 알고 계실까? 정말 팝 가수가 자신의 곡을 앙드레 프레민이 한번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방금 누구요? 지금 에릭 카먼이요. 이 또 에릭 카먼이 또 한 번 더 이제 그냥 날개를 달아주네요. 이 곡의 이 메인 선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팝송이요. 정말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이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선율과 똑같아요. 아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네. 방송에 칠 때 네. 집에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연습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한 번 쳐보고 오죠. 한 번 쳐봅니까? 네, 네. 아니 연주할 때보다 네. 지금이 더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서 연주가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연습 많이 하죠. 한 번만 꼭 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좋아서. 아니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렇잖아요. 네. 내가 연주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연습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결과를 항상 맞이하죠. 항상 힘이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과 긴장과 잘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근데 것이 지금 들어가죠. 연주는 욕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방금 라흐마니노프 곡이 아니라 에릭 카먼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라마니노프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 멜로디를 똑같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예, 진짜 요즘 같았으면 표절로 안 됐을 텐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야. 샘플링 이런 이름을 꼭 붙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표절 법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곡은 계속 재생산돼서 좋은 곡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인용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라마니노프 너무나 고맙게도 네. 그 앨범을 녹음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작곡가 라마니노프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라마니노프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원전 연주라고 하죠. 네. 앨범 들어봤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잘 칩니까? 정말 멋있게 잘 치시더라고요. 일단 손가락이 무지하게 길어요. 손가락이 진짜 크고 진짜 네. 기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네. 저의 1.5배는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옥타브는 물론이고 그렇죠. 도에서 옥타브 넘어서 한 A까지 치지 않을까. 그럴 수도 한 있을 번에 것 꽝! 같아요. 네. 제가 도에서 이제 미까지 가거든요. 제 네. 손이. 예, 미까지. 근데 솔까지는 가실 것 같아요. 와. 네. 그럼 만약에 악보에 리스트도 손이 컸잖아요. 리스트도 컸죠. 어디까지 쳤죠? 솔까지 나오는 음반. 네, 맞아요. 그렇죠. 한 번에 꽉 하면 네.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까지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이 안 닿으면 도솔 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라흐마니노프가 이거를 동시에 누를 한 수 손으로 있다면요. 쳤는데, 예. 저는 이렇게 나눠서 쳐야 되죠. 안타깝네요. 손 크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교향곡 2번은 사막정을 들으려고 듣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사막정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곡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걸까요? 네, 사막장은 아다지오 악장인데요. 네. 라흐마니노프는 한편 멜로디 메이커라고도 불립니다. 그가 쓴 멜로디들이 정말로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그의 재능이 최고조로 발휘된 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리넷에서 마술처럼 흘러나오는 주제 선율과 그 선율이 마치 우리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설탕과 꿀, 초콜릿으로 범벅된 음악이라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 이렇게 감미롭고 풍성한 선율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감흥을 안겨주는 것 같고 풍부한 감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입장에서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들으면서 음악가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요즘 이렇게 SNS 같은 곳에 보면 네. 영상을 정말로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탁 터널 같은 데를 딱 지났을 때 자연 풍경이 딱 펼쳐질 때 어떤 분이 이 음악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아하. 정말 이 음악을 잘 표현하신 분 아닐까? 라흐마니노프도 교향곡 1번이 실패하고 어떤 터널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딱 빛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꼭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제가 어떤 터널을 나오고 밝은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이 곡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클래식 음악은 저의 감상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감상. 하지만 라흐마니노프가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감상평이네요. 터널 나왔다로 네. 정리할까요? 자연으로 갔다가 이 작곡가를 만난다라는 것이 결국 클래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곡가를 만나는 걸 보는 게 공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연주자가 작곡가가 만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저는 최근에도 첼리스트 박건우
네. 예, 우리 수요초등 나왔던 네. 박건우 선생님의 이 공연을 예술의 보면서 네. 이 레퍼토어 전체를 첼로 곡이 아니라 바이올린 곡으로 했더라고요. 네,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예, 뭐 비탈리부터 바흐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가 비탈리하고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음, 그러니까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만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만나고 있는 모습, 부모님이 친구분과 만나고 있는 모습, 혹은 또 자녀분과 만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맞아요. 참 클래식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태영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라마니노프와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17위의 라마니노프. 3위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는 본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향곡 2번의 3악장을 듣게 될 텐데요. 네. 과연 어떤 포인트로 들으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요. 그 시간을 다 흘려 보내면서 작곡한 곡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연주해 드렸듯이 에릭 하먼의 그 익숙한 팝송의 선율, 사실은 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의 3악장이 원조니까 여러분들 딱 처음 나오는 그 선율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반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위대한 지휘자 유진 올먼디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 빛난 순간에서 소개한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아다지오 유진 오르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니노프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 3악장 아다지오 유진 오르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문자 좀 읽어주시죠. 김에스너님, 눈물이 흐르는 음악이네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아님, 오늘부터 라흐마니노프는 내 마음속 넘버 2입니다. 숭고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쁜데 아쉽네요. 원은 못 되는 건가요? 원은 누구인지 꼭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주시죠. 네, 계속. 그리고 7970님, 저도 중학교 때 에릭 하먼 팝송 너무 좋아해서 드디어 그때부터 라흐마니노프가 더 좋아하게 된 1인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제게 17위가 아닌 1위 곡입니다. Congratulations. 드디어 여러분 1위 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하영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던 곡이네요. 라흐마니노프인 줄 모르고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던 선율이 기억납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라마니노프 음악을 듣고 좋아할까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일단 이 곡 같은 경우에 여러분 딱 정말 시작한 지 한 5초 만에 사랑에 빠지지 않으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저는 이 곡이 딱 시작하자마자 정말 한 5초 만에 너무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라마니노프를 아니면 연주자를?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아니면 이걸 배경음악으로 그때 네. 5초 만에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인데 그렇습니까? 그 피아노 협주곡의 클라이막스들을 들어봐도요. 네. 또 뭐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이라든지 보칼리제라든지 일단 선율이 아름답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러시아 특유의 피아노로 연주하더라도 뭔가 뒤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정말 큰 규모로 발전하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형 편성으로 뭔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 빛난 순간 코너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작품 뭡니까? 다음 주 작품을 사실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국내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느낌이 준비를 안 했는데 약간 아니요. 애드립으로 약간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제가 그제까지 작가님이랑 그 작곡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프랑스입니까? 네. 예, 불란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 눈은 왜 안 마주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계속해서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작품으로 40 제5곡 리고동 네메 예레비가 주연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